수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김건희 구속을 바라보는 세 분 소회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신인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시나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험난하고 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의가 남아있다라는 걸 좀 확인했던 그 사필기정 아닌가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이 들어와서 채 2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 밝혀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많은 공무원들과 그 많은 권력기관들은 권력자에게 김건희에게 아부하기 바빴지 이걸 국민들을 위해서 일부러 밝혀내지 않았다라는 게 동시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안도감과 다행스러움은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동시 구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나아갈 될 길이 멀고도 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이 권력기관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중심이 돼서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 그리고 그 시스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더 얻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무혐의 결정 내린 것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처벌 안 됩니까? 우선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는 지금 검찰의 부실 수사가 다 드러나고 있고요.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있기도 하고 우리 또 특가법에 보면은 특가법에 뇌물범죄, 알선수재 등등의 범죄들이 따로 규정돼 있는데 그 규정된 범죄들을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 덮어줬을 때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로 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형량이 높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법 적용도 우리가 아직은 뭐 사법,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직무유기 내지는 특수직무유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그동안의 이 범죄 혐의를 덮어줬던 저는 검사나 경찰의 그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전 그것이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하는 첫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엉터리로 수사를 해왔던 검찰, 경찰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판사도 정의롭고 올바른 판사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김huon주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와 인터뷰했던 그 시사인 기사가 있는데 그걸 자주 봅니다. 참 거기 볼 때마다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시절에 가장 많이 쓴 법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법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죠. 무거운 것은 무겁게, 가벼운 것은 가볍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부드럽게였다. 강한 자는 저지르면 무거운 범죄고 약한 자는 저질러도 가벼운 범죄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문영배 재판관이 판사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피고인들을 대했는지 재판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규현이 같은 놈도 만나봤고 조이대 같은 자도 지금 대법원장에 앉아 있는데 이제 김건희 재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재판 과연 지규현한테 계속 맡겨도 되는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골석 재판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 책임이다라고 말하지만 불이익을 줄 놈 같아 보이지도 않고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내가 안 나가도 네가 알아서 해줘 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재판관이 필요한데 그러면 혹시 장윤미 변호사님 네. 특별사법재판부 이런 것 설치할 수는 없나요? 일단 내란 특별법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지금 입법론적으로는 이런 뭐 특허 재판부, 파산 회생 재판부 이런 식으로 좀
특수성을 가진 재판부가 있지만 하나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법원 조직의 개편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행할 수가 없고 만약에 입법 논의가 된다면 사건 자체가 이제 지체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고 그렇더라도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특별재판부의 설립 근거를 가지는 그런 개정 작업 이런 법원 증언 작업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직위원재판부도 기본적으로 형사법정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돼요.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 발부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걸석재판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에 구속된 피고인이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이거 재판부가 판단하려면 본인 재판정에서 그걸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해봤어야 돼요. 근데 기사 보고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으로 이 인치를 했니 못했니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사는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부인하면 그냥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황을 갖고 그냥 구인영장 발부도 안 하고 바로 걸석 재판을 한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지금 가열차게 해내고 있거든요. 저는 전제가 좀 빠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일의 순서대로 간다면 국회가 중심이 돼서 내란과 관련된 조사 특위 내지는 청문회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특검은 특검대로 하더라도 지난 12월 3일 그 전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그 내란을 일으켰던 과정, 그 이후에 권한대행체제나 또 조이대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 개입했던 이 의혹까지 이걸 명확하게 좀 국회 차원에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그래야 사법개혁에 대한 동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뭐 30명 늘리냐, 50명 늘리냐, 이걸 가지고서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좀 밀어붙이기보다는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왜 책임을 국회가 중심이 돼서 왜 안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이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 아무런 인사 조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룸사롱 갔다 온 거 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하게 돼 있는데 여전히 뭉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사법의 유착, 카르텔 문제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상권분립 체제하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전 국회가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행태들, 사법비, 정치에 개입했던 문제들을 전 낱낱이 조사하고 남겨놔야 된다. 그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내란특별법, 저도 처음에 제가 내란특별법 하자고 초기부터 말씀드렸고 필요성을 저는 적극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국회가 좀 늦었더라도 이 내란과 관련된 지난 시간들을 명명백백하게 좀 기록을 다 남겨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건희 구속됐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지요. 일단 서울 남부구치소의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입소가 됐는데 이게 2평이냐 3평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신인규 변호사님 혹시 남부구치소 가보셨나요? 예, 저도 한두 번 남부구치소는 서울구치소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이 어떻습니까? 뭐 시설은 이제 서울구치소가 가장 오래된 또 구치소다 보니까 이제 시설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는 볼 수 있는데 뭐 결국에는 구치소 생활이라는 게 뭐 아예 신축 아니면은 불편하기는 매 한 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인기 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가장 원하는 데들은 이제 동부구치소를 많이 가고 싶어는 하죠.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긴 해야 되는데 뭐 과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윤석열과 같이 수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공범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제 분리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아마 구속이 돼본 건 처음일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좀 초반에는 그 멘탈의 충격이 좀 강하게 있을 걸로 일단 예상은 좀 되고요. 초반에 이제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3특검에 의한 조사를 받아야 될 거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검이 좀 초반에 기세를 좀 몰아서 저는 사실관계를 더 확실하게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묵을 방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참고하시라고 옛날에 최순실이 있었던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에 최순실이 있던 방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할 겁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고 또 화장실이 옆에 있고 조그만 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이제 뭐 자기가 영치금으로 산 그런 음료수 같은 거겠죠? 그게 있고. 그런데요, 참 이번에 김건희 그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게 그 목걸이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가짜를 일부러 준비를 해서 그것을 오빠의 장모 집에다가 갖다가 숨겨놓고 말을 흘려서 찾게 하고, 야,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겠죠. 이제 서희건설에서 이봉관 회장이 밝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산 거다. 그것도 뭐 밝히고 싶어서 밝혔겠습니까? 그 팔았던 사람 인터뷰까지 이렇게 딱 JTBC에서 나가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수하고 실물도 갖다 바치고. 근데 이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몇천만 원짜리 나토 목걸이를 받고 차고 왔는데 그때 지적을 했죠. 그거 왜 몇천만 원짜리 되는데 등록 안 했어? 재산 등록 500만 원 넘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문제 되겠네.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갖고 있었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뭐 이랬네 저랬네 8번이나 말을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딱 가짜까지 해놓고 나 사실은 모조품이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사악하고 악랄하고 간악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닌 거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말든지. 그런데 그게 이렇게 딱 이제 드러났어요. 신영희 대표님, 서희건설에서 이렇게 자수하고 실물도 갖다 제공하고 그러는 것은 뭐 이제 죄를 좀 더 경감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는 각자 도생이 시작이 된 거고요. 뭐 저기 아까 우리가 남부구치소 안에 사진도 좀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좁은 방이잖아요. 굉장히 좁은 방에서 이제 아마 거의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국민들이 일말의 동정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렇게까지 좋은 조건에 놔둬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조작과 은폐의 역사 아니냐. 그냥 모든 게 조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부터 출세하기 위해서 학력 조작하고 경력 조작했죠. 뭐 이름도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이름도 바꿨죠. 뭐 얼굴도 뭐 여러 가지 그 시술 같은 거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다 바꿨죠. 그러고 나서 대선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여론 조작했죠.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놀아놨죠. 그러면서 또 조작을 어떤 걸 하느냐. 결국에는 또 공천도 조작하죠. 고속도로 노선도 조작하죠. 주가 조작하죠. 뭐 조작의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건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야 저거 한 번 조작만 하는 것도 심장이 떨리고 하나 했을 때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또 어머니는 잔고증명도 조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 자체가 조작 그 자체. 저 가정도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조작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간이 어떻게 부은 게 아니라 배 밖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또 판검사들 돈 좋아하잖아. 돈으로 또 매수하면 되고. 이런 역사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전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이 불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말 뭐 서희건설 뭐 지금 다 불고 있는데 그 죄를 다 모아가지고 정말 엄벌을 통해서 전 이걸 조작의 역사, 은폐 역사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를 이번에 그 한겨레의 한 논설위원은 로비스트 내지는 사법 브로커라는 그 규정을 했는데 저는 아주 정확한 전 규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참 특검 절묘했지요. 사실 구속영장 청구 발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다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구속영장 또 기각이 되면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참 복잡해지는데 그랬는데 어제 심사할 때 그 실물까지 그리고 모조품까지 같이 이렇게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듣는 순간 빼박이네. 이제 끝났네. 그러면서
100% 확신할 수 있게 됐지요. 그거를 증거 인멸을 가장 우선 중요한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뭘 더 고민하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어제 12시 넘어서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발부된 게 11시 몇 분이었던가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끝났다. 김건희도 뭐 알았겠죠. 거기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어제 심사 받고 나올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정희 특검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저렇게 딱 했는데 뭐를 더 따지고 말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목걸이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요. 김건희가 뭐 이제 목걸이도 되게 많죠. 뭐 통일교 거 있고 서희건설 거 있고 뭐 다양하게 받아 먹은 건데 그 말을 바꾼 게 한 8에서 9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 지면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말을 그렇게 많이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저 목걸이도 아까 보시면은 나토 갈 때 대통령 취임돼서 영부인이 처음 메고 가는 건데 그걸 모조품을 갖다가 맸다?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모조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해외 순방을 갔던 김건희는 그 리투아니아인가요? 거기 갔을 때도 명품샵 들락날락 하다가 그 해당 현지 언론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국격을 또 실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인생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본인이 모조품을 걸고 나토 순방에 갔을 거라고 믿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을 거고요. 진품이죠. 그럼 진품이면은 어떻게 구했냐? 샀냐? 받았냐? 뇌물이냐? 이것만 남은 건데 이걸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저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거짓말만 늘어놓으니까 아마 판사도 영장실질심사 하면서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짜로 숨기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장소에 숨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준 놈도 한편인 거지. 그거요. 실제로는 그 목걸이 저기에 있어요. 어디?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이요. 오빠도 아니고 장모집까지? 예. 그거 딱 가서 보니까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했는데 그거를 가짜를 거기다가 갖다가 놓으니까 찾는 순간 확실하다 이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짜인 거 아니에요. 예. 그 가짜를 갖다가 숨겨놓고 정말 기상천외한 장소에다가 그거를 또 흘려가지고 찾게 하고 야 이건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신 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예. 사실 모조품까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숨겨놓고 사실 그 오빠의 장모라고 하면요. 사실 김건희랑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모 집까지를 어떻게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같은 편끼리 진술을 통해 가지고 특검의 수사를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 조작범, 은폐범, 국정농단범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하기가 참 어려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동물은요, 맹수들이 뭐 정말 거칠게 뭐 이렇게 공격해서 뭘 뭐 뜯어먹고 이런 건 하지만은 누굴 속이는 건 안 하거든요, 동물은. 동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지능이 안 되니까. 근데 인간만이 아주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와서 코베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 아프다고 쇼하면서 병원 입원이나 하고 정말 악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하여튼지 참 대단하고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받아 처먹은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시계 이렇게 하는데 시계 받는 거는요. 그거는 또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 서모 씨인가 그 사람이 그 시계가 뭐예요? 파텍 필립인가 필립 파텍인가 그것도 겁나게 비싼 거더만요. 그걸 차고 있으니까 아 그 시계 멋있네요. 나 외국 순방 이제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이건
갈취 아닌가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슈킹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럼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말은 뭐 제가 뭐 싸게 사드릴게요 했다고 그러는데 뭘 싸게 사주기는 싸게 사줬겠어요. 그걸로 해서 뭐 로봇 걔도 수의 계약하고 그렇게 했더만 그랬는데 또 그걸로 손해봤다고? 무슨 그게요 그 자체로 손해를 봤다를 떠나서 대통령실에 납품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난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해요. 이 양반이 그 사신 가는 사람이 막 그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막 얼굴도 막 내밀고 그러는데 뭐지? 왜 저러지? 막 피하지도 않고 궁금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돈 이런 거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갖다 주고서 그때는 내가 나머지는 바로 보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얼마 정도를 못 받으신 거예요? 뭐 어쨌든 뭐 50% 이상은 안 돼요. 저거 좀 해석해 주세요, 신미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저 시계의 의미가 뭐 개, 로봇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보면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데 이제 와서는 저 서 씨가 지금 저는 나름의 알리바이를 구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시계에 대해서 대신 사다 달라라고 하면서 대금을 안 줬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뭐 가서 이제 영부인 DC까지 받아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거는 사후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 범행 사실이 드러나니까 서 씨 입장에서는 내가 뇌물로 줬다라고 하면 뇌물 공여죄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싹 바꿔가지고 김건희가 대신 사다 달라 그랬다. 그래서 사다 준 것처럼 했는데 뭐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민사 사건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둘의 관계가 결국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점, 권력의 정점을 이용해서 어떤 대가성, 어떠한 주고받는 것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은 저 시계는 사실상 어떤 그 이권을 얻기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지 저걸 가지고 무슨 뭐 내 거 대신 사오라.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대신 사오라고 시키는 것도 무슨 일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김건희 씨 본인이 가서 사는 거지 왜 그걸 남한테 가서 대신 사오라고 합니까? 무슨 뭐 빵 셔틀 하듯이 뭐 시계 셔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에 와서 전 상황이 바뀌니까 본인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알리바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연예인 할인은 들어봤어도 영부인 할인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야, 저렇게 뭐 목걸이, 팔찌, 시계 뭐 있는 대로 챙겼구나. 이런 거는요, 정말 껌입니다. 껌. 이건 윤석열, 김건희가 어떻게 챙겨 먹었는가 조사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것은 정말 게임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일단 김혜성이라고 김건희 집사 역할을 했던 집사 게이트 어저께 들어와서 바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어떤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렌트카 업체 뭐 IMS 모빌리티인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기업들 180억인가? 184억. 184억을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거. 이거는 그 전에 미르재단 뭐 했을 때 그런 수법을 흉내낸 것 같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 드러날 것들 비하면 이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김혜성 이 사람도 보니까 전철을 그대로 밟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막 뭐라고 떠들어요. 뭐 나는 뭐 관련 없고 뭐 정정당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타이슨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어제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봅시다. 전화 오셔서 엄청나게 역정을 내셨어요. 너는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는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 제가 정말 천추에 한이 남습니다. 남의 집을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빵구석이라 주워먹는 그런 집사로 살고 싶은 놈은 아닙니다. 코바나 감사를 제가 이 명의만 빌려주고 그냥 업무를 보거나 보수를 받은 게 없어요. 2020년도 7월 달에 예비 유니콘에 선정된 회사입니다. 인기도 없는 정부에 누가 뭐 소개를 받으려고 합니까?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 오면은 전화 가면은 가서 조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어요. 지금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인데 어제 공항에 들어와서는 뭐
당당하다 뭐 하나도 부정에 연루된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던데 이제 조사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계엄이 난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너 계속 안 들어오면은 뭐 하니까 여권 무효화되기 딱 하루 전날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까, 신은규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김건희랑 이게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아까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그 조작과 은폐의 역사를 짚지 않았습니까? 다 주변에 온통 그런 놈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저런 아주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그 왜 도망갑니까? 그리고 도망갔다가도 지금 이제 김건희 구속될 즈음에 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들어오는 의도 자체가 이제 본인이 계속 도망다니면은 또 본인이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한번 뭘 어떻게 딜을 해보든지 어떤 본인의 책임을 최대한 감면시켜 보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이 사안의 본질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그냥 깡통 회사에다가 기업들 이름 들어보면 다 아는 기업들이 돈을 수십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근데 뒤에서는 본인들의 기업에 있는 민원들 해결을 놓고 거래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사건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 김혜성 씨의 말과 무관하게 증거, 법과 원칙에 따른 증거로 인한 저는 범행 입증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언제까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한번 저는 지켜보기 바랍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특검 수사 대상이 16가지인데요. 이 16가지를 관통하는 딱 하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이렇게 해서 땡기고 저렇게 해서 챙기고 이렇게 해서 먹었다가 이것은 이걸로 봐주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정권 잡은 이유가 김건희가 야, 좀 챙겨야 되겠어. 윤석열 너는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한 것 아닌가.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탐욕의 화신이죠. 탐욕의 끝판왕입니다. 그 말로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하면 나올 텐데 저는 마약도 반드시 특검을 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백혜련 경영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김건희는 직접 마약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약 사업을 하는 자가 왜 마약과의 전쟁을 합니까? 마약과의 전쟁 딱 이걸 듣는 순간 미국의 금주법과 마피아가 생각이 났어요. 금주법을 만들어 가지고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마피아들이 술을 만들어서 밀주로 유통을 하면서 얼마나 부를 챙겼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마약 유통망을 딱 20통을 조여놓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약으로 얼마나 벌어들이려고 했는지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라를 넘기고 나라를 없애서라도 나만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뿐만 아니라 그 권력형 부패와 비리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목걸이냐, 시계냐, 신발이냐라는 것은 우리 뭐 고급 레스토랑 들어가면 에피타이저 주잖아요. 그냥 입가심 정도고 뒤에 이제 스테이크 덩어리는 누가 해 먹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수사가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런 김예성 같은 사람들은 그냥 척 보면 척 아는 게요. 김건희 같은 사람이 지금 집사 취급받고 있잖아요. 김건희 같은 사람이 조작 은폐 범죄의 달인, 조작 은폐의 수괴거든요. 수괴 밑에서 명받아서 저런 일을 해왔던 사람 수준이라면요, 안 봐도 비디오인 겁니다. 누가 김건희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본인들 이해를 해먹은 패밀리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 김예성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의 수준을 딱 보려면 김건희를 보면 된다. 김건희의 명을 받들 정도면은 얼마나 참 허접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지를 국민들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진과 관련된 뭐 청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공천이라는 게 지금 문제되는 게 2022년도 6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선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건진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공천 농단 혐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방선거를 총괄했던 정진석 위원장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이준석 의원,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따라올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지방선거 중에서는 강남구청장 경선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컷오프를 당해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그 해당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줘가지고 지금 그 현직 구청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강남구청장 사안부터 아마 특검에서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자들이 헤쳐먹은 것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이자들이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장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조를 했던 자들이 바로 검찰이고 그런 수사기관인데 또 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에 얼마나 많은 놈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같이 해먹었겠습니까? 권성동 지금 이름 나오지요. 통일교 총재한테 자가서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왔다는 거. 뭐 이번에 또 골프장에 가서 또 골프를 쳤는데 그 골프 친 곳이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아닙니까? 뭐 더워서 뭐죠 햇빛 가리려고 마스크 썼다가 그게 그런 정도입니까?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한 거 아닌가요? 그늘집에 와서도 그 모자를 쓰고 있더만. 근데 이쑤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얼굴이 나와버렸어요. 한번 그 면상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아이고. 저렇게 하고 오면은 나 권성동 아니야. 나 개성동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 얼굴을 김조 대변인 골프 치세요? 안 칩니다. 이제 뭐 햇볕 탈까봐 얼굴에 뭐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렇게까지 붙이는 사람은 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 이쑤시느라고 이제 하는데 나는 권성동이야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돈도 사전에 결제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누가 믿어요? 어떤 자가 대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것도 참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하고 다니고 싶을까? 난 궁금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김건희 같은 조작과 은폐의 달인의 밑에서 명을 받아가지고 해먹는 부류들은 그냥 수준 이하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까 권성동 같은 경우도 아까 김예성 정도 되는 집사예요. 그냥 정치인 출신 집사.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뭘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쑤시고 저러고 얼굴에다가 가면 같은 걸 쓰면서 그렇게 기어이 골프 한번 쳐보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골프 재밌게 치고요. 아마 권성동이도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1호 구속을 저는 간절히 기원하고 있고 아마 특검들이 빠르게 지금은 검찰, 법원,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치인들, 이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로 저는 빠르게 좀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마지막 골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윤석열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 이런 정말 국민들 앞에 석고대지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국민이 지금 봐줄까 말까 한데 나는 지금 뭐 대표 경선 나와서 얘기하는 장동혁, 김문수는 원래 조금 우리가 대선 때 알아봤는데 장동혁 이자는 정말 정세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장동혁 연설하는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입법에 의해서 반헌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저 정도 증세면은 상당히 중증이죠. 저는 이제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아픈 것 같고 저게 아프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굉장히 저 연설을 들으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악랄함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요. 결국에는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 가지고 그 악마화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자들을 가둬놓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까지 정치판을 저렇게 오염시키고 망쳐놓을 것이냐. 제가 늘 비판하고 늘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반정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은 정치 그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건 저 개인에 대한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해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전 반정치의 전형으로 봅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다 틀린 말만 한 건 아니고 고장난 시계도 2번 맞듯이 딱 하나 맞는 말 한 게 국민의힘을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건 딱 보면 증상이 쥐약 먹으면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쥐약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증세가 원래도 난 저 대변인도 했었죠. 뭐 당직은 다 했습니다. 당직은 다 했습니다. 한동훈 밑에서 꿀을 다 빨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 할 때 목소리 듣고 무슨 꼭 뭐 사이비 교주같이 이렇습니다 막 이러니까 듣기 싫었는데 갈수록 증세가 좀 더 쥐약을 먹은 거예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자, 일부 함께해 주신 김지호 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